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1월 9일에 신호등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동영상 강좌를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신호등 프로그램을 구현함에 있어서 구현해야 될 코드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조건을 체크하는 서브 VI에 대해서는 미리 코딩해 놓은 거를 코드 리뷰 형태로 진행을 했고, 자, 그런데 이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이제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몇 분께서 이 조건 체크 VI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좌를 해 주실 수 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진행했었던 신호등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조건 체크를 구현하는 서브 VI를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신호등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UI는 다음과 같이, 자, 프론트 패널 UI에는 총 6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등을 표시하기 위한 이제 클러스터 형태의 이제 인디케이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점등을 하기 위한 시간을 설정하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등 시간을 단위는 초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빨강, 노랑, 녹색이라고 했을 때, 자, 3초 동안 빨간 등을 켜고 그 다음에 노란 등은 1초, 그 다음에 녹색 등은 4초 동안 등을 켜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현재 점등 시간을 표시해주는 그런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를 표시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의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호등 프로그램을 이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가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디버깅용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호등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시작 버튼이 있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기 위한, 즉 종료시키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혹시 이 신호등 프로그램 구현과 관련돼서 동영상 강좌를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와 같이 한 5개월 전에 진행했었던 신호등 프로그램 구현하기 동영상 강좌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으셔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이 당시에 코드 리뷰로 진행했었던 일부 서브 VI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호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는데 상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VI를 실행을 하면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빨간 등으로 천이가 되고, 그리고 자, 1초 후에 노랑 등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앞에 이 UI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UI에 설정한 점등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상태를 천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강 등에서는 노랑 등으로 가고, 노랑 등에서는 녹색 등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정지 상태로 천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서는 정지 버튼 값이 참이 되는 경우에는 정지 상태로 천이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상태에서 루프를 이제 폴링하면서 동작하게 되는데, 그 루프 주기를 다음과 같이 대기 상태에서는 100ms 주기마다 동작하게 하고, 빨강 등, 노랑 등, 녹색 등 같은 경우는 1000ms, 즉 1초마다 한 번씩 루프가 수행이 되게 운영하고,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1ms의 그 기다림 함수의 입력을 인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루프 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그 기능을 구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while loop가 있고, while loop 안에 케이스 구조가 있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이렇게 열거형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다음에 처리할 상태 정보를 인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루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처음 VI가 실행이 되면은 대기 상태로 시작을 했다가 이 대기 상태에서
정지 버튼과 시작 버튼의 상태를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지 버튼이 참이면 정지 상태로 처리가 되는 거고, 정지 버튼은 거짓인데 시작 버튼이 참이면 빨강등 상태로 처리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강등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정지 버튼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는 거고, 자, 빨강등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진 않지만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서브 VI에 대해서 실습을 오늘 진행해 볼 텐데요. 입력으로는 점등 시간과 타겟 점등 시간 이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점등 모드 이렇게 세 개를 입력받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점등 모드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는 빨강등이죠. 그러면 빨강등에서는 현재 빨강등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노랑등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랑등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점등 시간이 내가 타겟으로 지정한 점등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 불리언 값이 참이 되면서 노란 등으로 넥스트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노랑등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쪽에 KS 구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이 노랑등이 되고, 요 위에는 녹색등이 되겠죠. 그래서 노랑등 상태에서도 타겟 점등 시간을 그러니까 같거나 크거나 같게 되면은 결국 불리언 값이 참이 되면서 녹색등으로 처리가 되고, 녹색등에서는 마찬가지로 녹색등에서 이제 오히려 다시 빨강등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관련된 서브 VI를 운영할 거고,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이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브 VI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요.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으로 세 가지 입력을 받습니다. 점등 모드와 점등 시간 입력, 그 다음에 타겟 점등 시간을 이렇게 세 개를 입력받아서 출력으로는 다음 상태에 해당하는 다음 상태 정보와 그 다음에 점등 시간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운영하는 서브 VI가 되겠고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점등 시간에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이 값이 타겟 점등 시간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이 참이면 이 점등 시간은 다시 초기화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으로 받은 점등 시간에 2를 더한 값이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타겟 점등 시간이 이 점등 시간 입력 값이 타겟 점등 시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 불리언 값이 참이 되면서 다음 상태는 노랑등, 그러니까 점등 모드가 빨강등인 경우엔 노랑등, 예를 들어서 노랑등인 경우에는 녹색등, 녹색등인 경우는 빨강등으로 처리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이 신호등 프로그램의 조건 체크 VI를 함께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이전에 구현했었던 코드를 좀 준비해 봤고요. 자,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하실 때는 이 상태를 이 사용자 컨트롤 하나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 상태라고 해서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타입정의 속성을 갖는 열거형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용자 컨트롤을 만들어 놨고, 여기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상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된 사용자 컨트롤을 메인 VI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용자 컨트롤을 수정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이 메인 VI에 여러 군데에서 호출된 부분에도 일괄적으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실 때는 상태에 대해서는 사용자 컨트롤을 만드는데 타입정의 속성으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V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는 다음과 같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실습할 이 도움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신호등 프로그램 조건 체크점 VI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코드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커넥터 펜과 프론트 패널 UI는 다 배치가 되어 있지만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코드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함께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 함께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현해 보면 되는데요. 우선 입력으로 점등 시간 입력 값을 더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중에서 숫자형에서 증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더하기 2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더하기 1을 한 값과 타겟 점등 시간을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해서 자, 이 입력으로 인가한 점등 시간의 1을 더한 값이 타겟 점등 시간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다 그러면은 비교 카테고리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이 출력값을 연결해 주시고 만약에 크거나 같으면은 선택값은 0으로 제가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이 0이라고 하는 값을 이 점등 시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내보내 주시겠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하기 1 한 값을 자,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관련된 이 불리한 값을 자, 다음 상태를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이용할 거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점등 모드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가져오시겠고, 자, 사용자 컨트롤 같은 경우는 타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왼쪽 상단에 검은색 삼각형 모양이 생기고요. 자, 여기서 라벨은 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등 모드가 예를 들어서 노랑등인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빨강등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강등, 그리고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입력 그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만 보이게 되겠는데, 여기서 점등 모드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자,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보이게 되겠고, 우선 빨강등 같은 경우는 자기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다음 상태는 노랑등이죠. 그래서 자, 노랑등이 되겠고, 그런데 이렇게 천이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에는 관련된 이 불리한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이 관련된 불리한 값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값에 인가를 해주시고, 자, 노랑등. 자, 여기서는 그렇죠. 이 값이 참이 되면 노랑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빨강등이고요. 그래서 각각을 케이스에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온라인을 계단처럼 생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좋고요. 자, 오른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 그리고 이 관련된 선택의 출력값을 다음 상태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경계로 맞추시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구현이 됐고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추가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자, 여기서 복사하실 때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된 영역 중에 아무 부분이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꿀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복사와 함께 내가 복사한 거를 이렇게 위치시키고자 하는 자리로 이동시키는 이 두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코딩을 하실 때 되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케이스 구조 안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단축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강등은 다 됐고요. 다음은 이제 노랑등 같은 경우는 넥스트는 녹색등이고 현재 노랑등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와이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녹색등 같은 경우는 빨강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와이어를 연결해 주시고, 자, 와이어를 자, 수평으로 하면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 자, 그러면은 메인 VI 동작을 한번 메인 VI를 자, 실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가 있겠고, 자, 함수 팔레트도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는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자, 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을 표시하고 있고요. 자, 녹색 등은 4초가 되겠죠. 자, 제대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신호등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다음 상태로 처리하기 위한 그 넥스트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체크 조건에 해당하는 서브 VR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